예,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재임 초기에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했던 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 특수부의 힘이 세죠. 검찰 개혁에 걸림돌이 됐고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발탁됐고 그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까지 오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좀 광범위했던 탄핵 연대가 좀 협소해졌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당시를 좀 돌아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은 아마 지금 이제 막 막 검사 출신들이 맞아 나라를 마구제비로 농단하는 이런 가히 뭐 검찰 왕국의 시대가 오다 보니 그 시기에 검찰 개혁이 더 이제 철저하게 됐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 같은데 우선은 이제 그 국정농단 수사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 검찰이 그 수사를 좀 대충 하고 말도록 검찰의 권한을 뺀다거나 힘을 약화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 검찰 개혁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문제였죠. 뿐만 아니라 이 이제 우리 검찰 개혁의 본 그게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다 넘기고 검찰은 이제 기소 청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이게 70년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입니다.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긴다면 그럼 경찰이 그 수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수준에 와 있냐 또는 경찰이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그만한 신뢰는 또 받고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경찰로 옮겨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점차 이제 줄여 나가고 종래에는 검찰의 그 수사 권한이 모두 다 경찰에 넘어가게 하는 이 과정은 몇 년간에 걸쳐서 말하자면 착근시켜가면서 이렇게 조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과제예요. 지난번 정부 시절에 우리 정부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검찰 개혁은 이루었습니다. 그 검찰의 수사 권한을 좁혔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도 그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국수본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간 검찰 개혁은 이제 이른바 이제 다음 정부가 이어가야 되는 것인데 다음 정부가 그것을 역행하는 그런 정부가 이제 들어섰던 거죠. 그래서 그때 검찰 개혁이 미진했다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좀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지 그 당시에 를 그래 온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행태 그다음에 계엄까지 포함해서 이걸 보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검찰의 완전한 개혁, 검찰의 수사권을 전적으로 전부 다 경찰로 넘기고 그 검찰은 기소청으로서만 이렇게 존속해야 된다라는 이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마지막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을 만큼 공감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그 조속하게 그런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 청와대 안팎 의견이 확연히 갈렸었다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대표는 책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님은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발탁하신 그 이유와 과정은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되게 된 맨 이제 단초가 되는 것이니까요. 후회가 되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찬반 의견이 나뉘었던 것이 맞습니다. 뭐 비율로 따지면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이제 훨씬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이제 소수였.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그러나 이 반대 의견이 수적으로는 작아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보기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당시에 뭐 법무장관을 했다든지 어쨌든 그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 후보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주 말하자면 욱하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고 자기 제어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리고 말하자면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챙기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다. 이런 의견들을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사실로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나중에 다 확인이 됐죠. 어쨌든 가까이서 겪어본 사람들이 겪어본 바에 의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에서 그런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수는 작지만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서 그러나 이제 뭐 다수는 지지하고 찬성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이 됐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국 수석하고 내 사이에 당시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그 4명 모두를 조국 수석이 직접 다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보고 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각 후보자들의 의지나 생각들을 확인해보는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조국 수석이 4명을 다 이제 만나본 그 결과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이렇게 밝혔고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명으로 이제 압축 시켜서 고민을 했어요. 다른 한 분은 조국 수석하고 같은 시기에 대학을 다니기도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또 이렇게 하면서 조국 수석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나쁘지 않고 소통도 꽤 잘 되는 그런 이제 관계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검사로서 검찰 개혁을 찬성할 수 없다라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의견을 말했다는 거고 말하자면 이제 검사 마인드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윤석열 이렇게 소통에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검찰 개혁 의지만큼은 어쨌든 간에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했고 실제로 또 윤석열 후보는 중앙지검장 할 때 그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때도 좀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놓고 이제 고민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조국 수석과 좀 소통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내하고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이라는데 너무 이제 말하자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할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었다 할까, 뭐 어쨌든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건데 맞아면 이제 그로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조금 두고 이제 그 후회가 되죠.
그럼 언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가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기대가 어긋났다고 생각하신 건 언제부터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조국 수석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예. 그때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 예. 그게 이제 그것은 명백히 조국 수석이 주도해 왔던 검찰 개혁 또 앞으로 법무장관이 된다면 더 이제 또 강도 높게 행해질 검찰 개혁에 대한 이른바 보복이고 발목잡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한 거죠. 그 바람에 이제 조국 그 장관 후보자 가족들은 이른바 풍비박산이 났죠. 그 사실 참 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예요. 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할 때 가장 지지한 사람이 조국 수석이었고, 그 다음에 또 검찰총장으로 발탁할 때도 마침 조국 수석이 편히 그 대준 셈인데 이제 거꾸로 저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그런 이제 그 일을 겪었으니 참으로 참 인간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때 윤석열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수사에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썼구나는 좀 후회를 하셨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그 윤석열 그 총장이 아무리 조국 그 수석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이른바 사모펀드가 그게 사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모펀드는 다 무죄잖아요. 전혀 그냥 뭐 무슨 표정장이라든지 뭐라든지 다른 것으로 틀어서 가족들을 다 그렇게 만든 거죠. 결국 그 대통령님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참담하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일부는 그를 발탁했던 대통령님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주장인 건데요. 이런 주장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버텼잖아요. 너무나 수준 낮은 정부. 이번 이제 계엄 이전에도 뭐 그냥 정말로 참 못하고 수준 낮은 정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정권을 넘겨줬구나라는 그 자괴감 그런 게 아주 크죠.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전 국민들 한테 참 송구스러웠고요. 거기다가 이번 이제 탄핵 계엄 사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로 이 자괴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로 좀 잠을 자기 수가 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송구한 마음이에요. 이제 그 시작이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발탁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제 그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그 검찰총장 발탁이 이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잘 되지 않고 엉성하게 되면서 거꾸로 이제 굉장히 많은 역풍을 안고 그 바람에 이제 윤석열 또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아주 키워준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어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려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끝이 아니라 더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지난번 대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윤석열 어쨌든 후보가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말하자면 유능한 검사일지는 몰라도 정말 대통령 자질은 전혀 없는 사람. 뭐 비전이나 정책 능력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때 이미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쉬운 상대로 여겼어요.
맞아면 우리 쪽 후보가 뭐 이런 비전이나 정책 능력 또는 뭐 대통령으로서 뭐 이런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맞아면 쉽게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비전이나 정책 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이제 선거로 갔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역대 정선거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맞아면 극심한 어떤 네거티브 선거에서 마치 비호감 경쟁인 양 그렇게 이제 선거가 흘러가 버렸고 이제 그 프레임에서 결국 이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폐인이 되고 말았죠. 어쨌든 그렇게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맞아면 후회하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지만 총체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그 대통령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굉장히 많이 심각한 첨예한 갈등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과 이제 검찰총장이 그렇게 첨예한 갈등을 겪는데 아무리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자리지만 그때 왜 대통령님이 그 인사권을 행사해서 뭐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겨레 신문 같은 매체가 제대로 이제 알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저항적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맞으면 대통령에게 저항적인 권력을 행사한다고 요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뭐 모순되는 주장인데요. 우선은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인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아예 없는 겁니다. 한다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죠. 예를 들면 막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말한다든지 뭐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막 언론을 통해서 압박한다든지. 근데 실제로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좀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만 이렇게 좀 해도 검찰총장들이 알아서 물러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다르죠. 그 지금은 그렇게 이제 압박했다가는 윤석열 총장 본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가 이제 반발하고 나설 거고 당연히 보수 언론들도 더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생기고 그것은 또 대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꾸 이제 대통령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류의 그 말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권으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 실제로 이제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처리되지 않고 뭐 이제 좀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맞으면 해임도 못하고 거꾸로 역풍을 잔뜩 맞고 정치적으로 키워주는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결과가 키워주고 나왔죠. 이런 식의 이제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